안녕하세요. 최일직 최추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최일직이자 죽어도 컨티뉴의 저자 권영신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처음에 저도 돈 이쪽으로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돈에 관련된 자기계발 책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보고 해봤는데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잘 되지 않잖아요. 막 정말 그 뭐 바프록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든지. 근데 100억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걸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점점 그런 책들을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음이었다는 거를 저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책들을 더 파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돈에 대한 자기계발서를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마음과 영성 쪽에 있는 자기계발 쪽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돈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돈에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적으로 가게 되면 돈에 집착을 버리고 제가 뭔가를 하는 것 자체에 돈은 부산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고 제 감정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근데 그게 또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일이면 그러면 충분히 돈은 그냥 부산물처럼 따라오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도 회사를 다닐 때보다 그때도 고용봉이긴 했지만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괜찮거든요.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돈을 쫓으면 결국에는 돈 때문에 계속 집착만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럼 이거를 그냥 좀 내려놓고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가 되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아니면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거를 계속해서 명상을 하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아니면 뭐 너가 잘하는 거는 뭐 같아? 항상 명상할 때 가장 중요한 첫 질문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계속해서 되뇌었었죠. 네. 네네네네. 한 부분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책을 또 쓰게 되지 않았나도 싶어요. 왜냐면 갑자기 진짜 신기한데 명상을 하면서 어떤 단어가 혹시 탁 떠오를 때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선 떠오르지 않았던 단어들이. 그래서 그때 떠올랐던 게 음유시인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하는데 뭔가 명상할 때 뭔가 그 끌어오르는 그 느낌 날 때 있잖아요. 뭔가가. 그래서 근데 그 느낌이 나면서 그 음유시인이 딱 하길래 좀 실망했어요. 그러면은 음유시인 그래 좋다 알겠다. 그러면 음유시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저는 그때까지도 호메로스라는 단어를 잘 말도 안 하고 한데 그게 이제 계속 또 명상을 하다 호메로스가 딱 떠오른 거예요. 일리아스의 저자 호메로스. 아, 나도 글 쓰라고? 이런 느낌이었던 거 딱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책을 보면서도 저는 책을 다 이제 소개할 때 제가 다시 대본을 써서 하기 때문에 계속 글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획을 일을 할 때도 결국엔 보고를 하고 요약 정리를 하는 것도 다 제가 다 글을 써야 되고 하니까 결국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거를 접목시켜서 하는 거를 저 스스로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또 '아, 나는 책을 써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었고 그렇게 혼자 책을 쓰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좋았던 거 그리고 제가 경험하면서 통했던 거 이거를 묶어서 제가 그 초역 부처의 말처럼 리마인드처럼 그 하루하루씩 보려고 그랬는데 출판사 대표에게 메일이 온 거죠. 그러면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아, 이런 게 동시성인가? 이런 게 진짜 생각을 하면은 되는 거.' 이거를 또 느끼기 시작해서 '이게 신호다.' 이렇게 해서 인제 보내 드렸죠. 그 전자책 쓰였던 걸. 근데 이거는 내용은 좋은데 "출판하기는 힘들다."라는 답이 와서 그래서 완전히 새로 쓰고자 생각을 했죠. 근데 이때도 또 생각을 들었던 게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만약에 회사를 다닐 때면 기획이 만약에 그 보고를 한 게 "야, 이거 별로야." 하면 깔끔하게 바로 포기하고 다른 걸 하게 되잖아요. 그게 되게 익숙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그렇게 되지 않는 느낌인 거예요. 뭐냐면 "출판하기 힘들다." 왔을 때 그럼 내가 재밌게 써야 된다. 이거 개선하라는 신호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거 개선하면 너 분명히 책 낼 수 있어. 네가 항상 명상했던 것처럼 서점에 책이 쫙 깔려 있는 그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완전 다시 쓰고자 인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렇게 책도 나오게 됐고요. 초심자의 행운처럼 되게 잘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되는구나. 끌어당김이 진짜 거짓말은 아니구나.' 근데 거기서 인제 점점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항상 외줄타기였어요. 그냥 제 마음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뭐 그런 거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할
때만큼 균형을 찾기 위해서 또 약간 여기에 반대적인 게 생겨나는 느낌? 그러면 이게 반대적인 게 커지면 제가 다시 좀 안 되고 그럼 또 고민하고 좌절하고 이런 항상 외줄타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외줄타기를 할 때 그러면 저 혼자 상상을 해본 게 만약에 마음그릇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외줄타기를 하면 이 균형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균형이 이렇게 왔을 때 뭔가 시련이 하나 떨어지고 그 시련에 이르면 얘가 확장되겠구나. 그럼 또 큰 걸 가지고 외줄타기를 하고 또 시련이 오고 그럼 또 이렇게 되고 약간 그 느낌을 상상하니까 되게 쉬워 보였어요. 세상을 대하는 게. 제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쪼잔하거든요 좀. 항상 쪼잔한 거를 제 와이프가 그거를 항상 자각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도 항상 그걸 느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어떤 거를 생각을 하거나 혹은 행동을 했기에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또 나한테 와서 이건 나한테 무슨 신호로 오고 이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는 걸까? 이걸 항상 해요. 네네. 그게 아예 체득이 된 것 같아요. 좀 심오한 질문 같아요. 네. 사실 생각이 나지 않는 아이디어는 이미 생각이 안 나니까 제 초점이 아니어서 그거는 기억이 안 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끌어왔다는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건 사실 내면에서 제가 던지는 거잖아요. 뭐 우주라고 표현해도 되고 우상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누가 줬든 간에 그럼 결국에 여기서 꺼내 왔다는 거는 이거 하라는 신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단어가 틱 나오면 그 단어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만 꼬리에 꼬리에 물고 질문을 해서 그래서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완전 답이. 그다음에 그 저승사자만 남고 다른 건 아무도 또 안 나올 때는 그냥 일단 그거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또 그 가지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뿌리는 같이 있고 거기에 있고 그럼 거기서 가지치기 한 거에 단어가 또 떠오르면 거기서 다시 그 가지치기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진 질문이다. 항상 저도 그거를 굉장히 생각해요. 이게 집중인가 혹은 집착인가? 집중을 해서 제가 뭔가를 하고자 해가지고 재미를 느끼고 뭔가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하는데 힘이 들지 않아. 뭔가 컴퓨터 작업을 하고 뭔가 글을 쓰고 하는데 힘이 들지 않고 뭔가가 계속 나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럴 때는 그냥 진짜 내면의 신이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가 나와서 하는구나. 제가 물러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순간 '아 나 천재인가 봐.' 이 생각이 들자마자 싹 깨지잖아요, 몰입이. 그때 몰입을 할 때가 집중인 것 같고 그냥 혼자 생각할 때 '아 그 잘 될 거야. 그냥 아니야. 그 괜찮아. 그 잘 될 거야.' 그냥 이렇게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집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이미 내면에서 '아 그거 안 될 것 같아.'라고 이미 던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의도로 제 자아가 '아니야. 나 긍정적인 생각해야 돼. 잘 될 거야.' 이렇게 해 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제 이미 '아니야. 그거 계속 잘 될 거야.' 막 계속 인제 내면에 싸우게 되면 이미 집착인 거죠. 그걸 그냥 훅 내려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 훅 내려놓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 있어요. '그러라 그래. 어차피 뭐 그래 뭐 다 망하라 그래. 그냥 아 그래 그 파산하라 그래.' 이렇게도 생각하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촥 내려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무것도 않아 보이고 '파산하면 어떡해. 다음 달 카드값 어떡해.' 하는데 그거를 '아 그냥 나 몰라. 그냥 망하라 그래.' 이러면 싹 내려져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내려졌을 때 약간 그 공간이 살짝 비잖아요. 그때 거기가 다른 걸로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가 아이디어가 됐든 너가 뭔가 움직이라고 그런 시도가 오든 그때 그런 걸로 저는 자꾸 움직이는 편인 거죠. 아 이것도 진짜 어렵고도 멋진 질문 같습니다 진짜. 항상 그 내려놓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 나 다 내려놓을 거야. 몰라.' 그냥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일을 안 해도 알아서 다 해 준다며. 알아서 뭐 그냥 다 성장하게끔 법칙이 성장이라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항상 그래서 외줄타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뭔가 방지하는 수단이었을까요? 이렇게 설계가 된 게 그냥 세상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우리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저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라 그래." 했더니 순간 드는 생각은 또 '진짜 망하면 어떡해.'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붙잡고 다시 하게 되고. 근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그 안에서 바라보는 자가 정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너가 하고 있는 건 모든 그냥 경험인 것뿐이야. 그러니까 잠깐 망해도 괜찮아. 너 어차피 이끌어 줄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인생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그럼 다시 약간 꼬꾸라졌고 그럼 다시 2배만큼 올라갈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게으르게 사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그냥 또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생각은 없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받아들임도 결국엔 내려놓음 중에 하나니까요. 그쵸.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너무 얘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그런 게 힘들게 하니까 억지로 내려놓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내려놓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그거였어요. 그 생각에 대고 안녕이라고 그러면 바라보는 저를 바로 인식하게 되는 내 안에 2명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그 생각이 그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생각이 하나의 생각을 초반해서 가지치기는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가지치기를 할 때 1에서 5까지 자기가 생각을 했다면 1에서 5가 한꺼번에 나지 않잖아요. 1이 생각났다가 연결성으로만 생각이 나지 그러면 결국 생각은 하나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 예. 근데 거기서 안녕을 딱 해버리면 그 생각이 사라지면 텅 비어요, 갑자기. 그 느낌이 딱 나거든요. 그때 인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명상은 일단은 저한테 뭔가 제 내면이 에너지랑 잘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나? 이런 느낌을 해요. 보통 에너지라고 하면은 되게 모두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인제 가끔씩 손이 저릿할 때라든지 명상을 할 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발가락이라든지. 명상하면 인제 가부좌를 트니까 피가 안 통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리고 뭐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인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찌릿한 게 저는 '왜 찌릿할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 에너지가 만약에 이쪽에서 흘러와서 저의 몸을 그냥 통과해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제 순환 어차피 순환 장기를 갖고 있으니까 '들어온 다음에 이 순환을 한번 돌린 다음에 나갈까?'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뇌 과학적으로도 상상이 결국에는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진짜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할 때 찌릿한 이유를 찾으려고 여기에 막 에너지가 엄청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 봤어요. 진짜로 여기가 되게 뜨끈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불구슬 같은 거 올려졌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여기가 뜨겁고 그럼 여기에 얼음구슬 올려졌다고 생각하면 계속 차갑고 그렇게 이거 생각만으로도 이 육체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네. 이거를 인제 알게 되니까 그러면 생각을 나한테 편한 쪽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인제 에고나 자아가 "야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옛날의 경험 안 그랬잖아." 하면서 막 또 치고 들어오죠. 그럼 그때는 아예 생각을 없애려고 평온을 가지려고 해요. 그게 제가 항상 하는 명상이 된 것 같아요. 평온. 마음의 평온이 있어야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어야 제가 뭔가를 할 때도 제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뭔가를 할 테니까 저는 바라볼 수 있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그거를 가지려고 항상 평온에 대한 명상을 저도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질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집중과 집착이나 아니면 그런 내려놓음과 그리고 게으름 이런 게 같은 맥락처럼 생각이 드는데 끌고 가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사람이니까 생각을 아예 텅 비게 만드는 거는 힘들고 물론 그 순간 찰나에는 느낄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찰나를 딱 느낄 때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딱 거기다가 끼워 넣는 느낌? 그렇게도 명상을 해요. 그래서 평온을 느끼면은 그 평온을 느낄 때 아예 그냥 완전히 뭔가 없는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내 몸도 없는 것 같고 그때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거기서부터 상상을 이어가더라고요. 예예. 그렇게 해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23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4년 1월에 구독자가 1,000명이 됐어요. 그때부터 수익 창출이 됐는데 그때 3개월 동안은 저도 '아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6개월이 제가 23년 5월에 해고를 당하고 그다음에 6개월을 제가 살 수 있는 계산을 해 봤어요. 정말 줄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그 마이너스 통장이 꽉 찰 때쯤이 딱 6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12월이 됐는데도 인제 아무 그 수익 창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 이건 내 길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정말 힘들게 생각이 들 때 완전 인제 꽉 차서 어디다 인제 돈을 빌리고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달이 탁 넘어가자마자 조회수가 하나가 10,000,000이 되면서 그 1,000,000명이 넘고 수익 창출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컨설팅 해 줬던 업체에서 거기가 깜깜무소식이었는데 이제 영업 시작했다고 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정말 힘들 때 이게 또 오는구나. 그래서 '이거 내 길 맞다. 이때부터 이제 계속 가 보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1월 달에 첫 수익 창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꽤 처음 받는 액수치고는 많았어요. 유튜브에서 받는 액수가. '와 이거 진짜 되는구나.' 근데 또 아까 외줄타기라는 게 2 월, 3 월은 완전 꼬꾸라졌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쭉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2 월, 3 월은 완전 꼬꾸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하는데 '이것도 개선하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운영을 지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목소리가 되게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제 엄마도 목소리가 좋은 것 같거든요. 발성도 좋고 뭔가 딱 귀에 꽂히는 목소리여서 그러기도 하고, 유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대 초반에 아나운서 준비를 했었어요. 예예예. 그래서 학원 다니면서 발음이라든지 읽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연습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 자음이 있잖아요. 만약에 한강이면은 한을 조금 길게 말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자음이 있어요. 숫자 5 면은 5를 좀 길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54가 아니라 54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지켜주면은 좀 발음도 좋아지고, 그건 이제 학원에서 잘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20대 초반에 밴드 보컬도 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발성은 또 거기서 선배들에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책을 선정할 때도 사실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도 돈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생각이 든 게 인제 철학이, 마음 공부가 결국에는 부산물처럼 따라오는 거를 또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마음 공부를 말은 하되 이것도 그냥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위주로 좀 고르고 나면은 이제는 책을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사한 말들을 작가분들이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빨리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숙련도가 더 높아져서 빨리 읽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본을 제가 할 말을 정리할 때도 이 작가만의 특이한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혹은 뭐 이력이라든지.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를 또 이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은 이 똑같은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떤 걸 했다. 예, 고런 거를 좀 많이 말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본이 쓰면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화면 찾기. 예, 그게 제일 힘들죠. 영상 하나에 일 주일인 것 같아요. 예, 책도 읽어야 되고, 만약에 책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제가 포인트를 계속 못 잡을 때도 있거든요. '아 대체 무슨 말을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뭐 작가 이력도 좀 너무 안 나와 있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계속 인터넷 찾아보고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화면 이제 구상할 때 아시는 것처럼 이 여기서 정말 딱 맞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때도 그냥 내려놔요. '모르겠다.' 하고 1 시간 쉬었다가 다시 하면은 좀 괜찮아지고. 그래서 일 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에게 요청을 하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보통은 외부의 변화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잠시만요. 저 물 좀 네. 노래 부르니까 바로 모이신 것 같아요. 보통은 외부를 변화하는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보통 좀 간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상황을 변화하는 것보다 내부를 변화시키려면 외부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자신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여자친구죠. 지금은 이제 와이프가 됐지만, 그때 와이프가 결혼을 하려면 한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마침 읽었던 책이 인제 소원을 이뤄주는 마력이라는 책이어서 거기서 딱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제 책에도 차용을 했는데, 자신한테 그걸 가질 수 있는지 신호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그냥 진짜 진심으로 빌어보는 거죠. 물론 이 진심에 대해서도 이따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신호를 달라고 한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이건 또 약간 뇌과학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했을 때 그거에 초점이 맞춰주니까 처음 눈을 떠서 보이는 거라든지 그런 걸로 아이디어를 바로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3분 뒤에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모르는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왠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이게 신호인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받았죠. 그게 이제 원래 계약을 한 곳이었는데 그 계약이 2배가 돼서 금액이 이제 2배가 돼서 딱 제가 원하는 금액이 된 거예요. 그거보다 1,000만 원이 더 많은 6천만 원짜리 계약이 돼가지고 컨설팅 계약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또 진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걸로는 그 건 한 건으로만 제가 이제 1년 전이니까 1년 후에 계산해 봤을 때는 1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다. 자신한테 요청을 하면 결국에는 된다. 그래서 또 해봤죠. 지금 10억 달라고. 물론 이게 오고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신호들이 만약에 아무것도 저에게 오지 않거나 혹은 부정적인 신호가 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신호가 와도 다 좋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부정적인 신호가 오면 그건 개선하라는 신호니까 결국에는 또 그것만 하면 된다는 소리고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 그것도 된다는 소리고 아무 신호가 없으면은 이건 아직 아닌가 보다. 그럼 좀 더 작은 걸 요청해 보자. 예, 요렇게 하면서 하죠. 그래서 정말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거를 제가 항상 매일 순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요청을 해 봐요. 명상을 할 때도 여기를 생각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요쪽을 생각하든가. 저는 그냥 심장에 대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의 중심을 요쪽으로 생각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인제 속으로 말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항상 자고 일어났을 때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거는 그 하루가 되게 밝아져요. 예, 신호를 찾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 '이거 된다.'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또 달라지고 만약에 결과적으로 그게 오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그만큼의 시간 사이에 뭔가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아직은 그건 멀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건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지금 이만큼 또 성장을 했구나.' 또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자만하면 다시 삐걱거리고 항상 그래서 외줄타기인 것 같아요.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거기서 안녕을 배웠어요. 네, 그렇게 거기서 이제 바로 내 안에 2명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안녕, 또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상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디펙 쇼프라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책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신과 나눈 이야기도 좋았고 그건 1권만. 제가 볼 때는 1권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또 2, 3권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제 느낌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다도 괜찮았고 너무 많은데 펜 그라우트의 아까 소원을 이루어지는 마력 자신에게 요청하는 그것도 좋았고 조 디스펜자 책들도 좋았고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 이것도 좋고요. 제 책도 괜찮고요. 책들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력은 자신에게 요청. 그게 가장 큰 주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하영 원장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하기로 했다. 거기서의 딱 뽑는 단어는 부자가 되는 것은 결국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 그 부분이 딱 있고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는 마인드 무비에 대해서도 거긴 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마인드 무비라는 게 자신이 원하는 거를 이미지로 그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시각화를 항상 하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명상할 땐 그랬거든요. 아니 검은 화면만 보이는데 어떻게 무슨 시각화를 하라는 걸까? 근데 그 이미지를 마인드 무비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명상에 들어갔을 때 생각이 안 나는 그 찰나의 순간 그거를 이미지를 딱 떠올리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시각화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는 도구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는 사실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좀 비슷하면서 그러긴 한데 거기서는 좀 더 뇌를 과학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 부분도 좋았던 것 같고 하나님과의 수다는 그런 뭔가 재밌는 책인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잘 되는 거 하는 거를 가치를 무조건 나눠 줘야 된다. 그거를 좀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는. 그리고 또 제가 말한 책이 또 뭐가 있죠? 제가 말한 책. 죽어도 컨티뉴. 죽어도 컨티뉴는 이제 앞서 말했던 책들에서 제가 좋았던 거, 그리고 제가 경험하면서 실제로 통했던 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되게 재밌고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묶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자기계발서와는 다르게 그냥 뭐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명령조가 아니라 그냥 대화체로 흘러가면서 저승사자라는 존재가 제 과거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의 그 자기계발 요소들을 다 얘기해주고 삶은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그런 거를 이제 좀 얘기해주고 그리고 제가 알게 됐던 것들 그런 요소들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요소들의 전부가 자아가 활동하는 방식을 알아야 좀 더 편하게 그걸 다가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활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게임과 그 금성의 개념도 넣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자아가 활동하는 방식과 그걸 같이 이렇게 점점 보면서 마지막에는 성장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달에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죠. 저는 지금 또 구상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게 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집중일까 집착일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면서 저를 괴롭히지만 그냥 일단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지고 거기 안에서 뭔가 제가 찾아가면 되는데 이게 또 시작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보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이런 걸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라서 그리고 써니즈 함께 성장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